환영합니다. 숲속의 서줄살롱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6월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명리학 용어를 잘 몰라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6월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참고로 이 영상은 명리학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콘텐츠이고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6년 올해는 병호년이죠. 병호라는 두 글자는 둘 다 불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불기운이 2배로 강한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아주 센 불의 해이죠. 비유하자면 평소보다 훨씬 큰 캠프파이어가 활활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6월인 지금은 거기다가 갑오월이죠. 갑오월에서 오화도 불이고 갑목이라는 글자는 나무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나무가 불 옆에서는 장작 역할을 해요. 장작을 넣으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6월은 불기운이 정말 펄펄 끓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 음과 양, 그리고 5가지 기운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한쪽이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반대쪽이 끌려오게 되죠. 불기운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물기운을 찾게 되겠죠. 물기운은 음의 기운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생각에 잠기는 기운이라고 보면 되죠. 이 물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깊은 공부나 지혜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어수선하고 심란해지거나 별일 아닌데도 갈피를 못 잡고 뒤숭숭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실 4월이나 5월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불가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달이었고 지금 6월은 아예 불기운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달이죠.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왜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울까 하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심란함이라는 게 꼭 큰일이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에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고 뭘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지금 시기에 많이 올라오는 심란함이죠. 특히 6월 21일 하지였잖아요. 이 하지가 지나고 나니 더 뜨거운 정화의 기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6월 하반기에 더 와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정화는 레이저와 같은 매우 뜨거운 기운이에요. 이때는 누구나 감정선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의 기운, 그러니까 개수나 임수가 들어간 날이 오거나 반대로 너무 뜨거운 날이 오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하늘도 그날따라 흐려지거나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이건 그냥 그 시기에 흐르는 기운의 영향이에요.
호르몬이 계절 따라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 회복의 첫걸음은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몸을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같은 거죠.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도 산책이 많이 권장되잖아요. 영리학적으로도 물기운이 좋게 쓰일 때에는 이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라는 것 자체가 물기운을 건강하게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활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좋아하는 그림이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예술 활동도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본인의 사주에 금기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더 맞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금기운이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조금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명리학이나 철학처럼 눈에 보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가 잘 맞아요. 반대로 금기운이 없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 믿으시는 편이라서 종교나 명상, 요가 같은 활동도 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같죠. 내 안을 잘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것. 그게 핵심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병오년은 화기운이죠. 그래서 올해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양지심이라고 해요. 이건 나보다 전체를 더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상황, 이런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 환경이 온통 희생과 양보의 기운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반대로 끌려가겠죠?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에너지인 물기운, 즉 수기운 쪽으로요. 이 수기운은 전체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마음과 닿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센 불기운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물기운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건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야, 이제는 네가 가진 그 물기운의 진짜 의미를 좀 깨달아봐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변 상황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나라는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자꾸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심란하고 뒤숭숭한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하늘은 이유 없이 이런 운을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기운에 맞춰서 우리도 나아갈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물기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갖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 6월 하반기를 힘겹게 보내고 계신 마음이 심란하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